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섬 투자자 여러분, 보라의 우리 주력 종목 누가 실적이 잘 나서 누홀딩스, 누뱅크죠. 나 한숨 돌렸어요. 정말 나 이 며칠간 긴장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번 실적 시즌이 좀 특히 어렵지 않았어? 맞아. 원래는 우리가 투자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은 실적 다 잘 나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 실적 걱정을 사실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게 한번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기에 흐름이 생기면은 꼭 해류같이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번 좋았다, 한 번 안 좋았다가 아니고, 뭐 쉽게 우리가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게 뭐 전기차 흐름이 왔다. 그럼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타게 되는 거니까 실적이 계속 좋게 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 1분기는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되게 특이하게 갑자기 되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회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파이는 잘났지만 떨어졌고, 맞아. LF는 그 적자가 갑자기 났었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실적 대부분 치고 잘 가는데 그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요. 근데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확실히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 매일 맥주를 들이키면서 긴장을 며칠간 했는데 실적이 잘 났어요, 역시. 그래, 너 믿고 있었다고, 이런 느낌이지. 그치. 많이 보던 모습이지. 그래서 매출액도 전년비 87%나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순이익도 17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말했죠. 계속 흑자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 박수 한번 해줄까? 흑자 전환 기조가 잘 이어가고 있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말했던 두 번째 걱정, 실적이 잘 난 걸 반영해주는 모습만 주가에 나오면은 더할 나위 없다. 이제 끝나겠네요. 이제. 장전의 흐름으로 일단 5에서 8%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상승으로. 일단은 이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장 시작하고 나서도 치고 가는 것까지 보여주면 더 좋겠어요. 왜냐면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적에 요즘은 맞춰주는 모습이 꽤나 보여서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전에부터 이제 작년부터 누를 건드렸죠. 그래서 계속 했던 말이 반영이 돼? 이거였고, 두 번째는 적정 주가가 얼마일까? 왜냐면 얘는 계속 우리가 영상마다 말하지만 적정 주가가 아직 없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맞아. 상장하고 연으로 그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마 이번이 거의 처음일 것 같아서, 그러면 연말쯤에 우리가 이제 적정 가격을 시장 평가를 받아보겠죠. 시장은 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다. 맞아,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누에 대한 적정 주가는 우리가 아직 못 받아봤지만, 대신에 우리가 이제 다른 인터넷 은행의 적정 주가라던가 아니면은 누 정도의 성장률을 가진 기업들이 받는 주가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으로 100%씩 치고 가는 그런 애들의 실적을 봤을 때, 지금 누가 대충 요번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매출액 4배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누 같은 스피드와 인터넷 뱅킹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4배는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카카오뱅크도 지금 매출액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배짜리 되는 인터넷 기업, 인터넷 뱅킹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 10배에서 20배 사이가 적정 주가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게 크죠, 이게 그지? 4배는 아직 좀 적고, 누가 이 중에서 어디 20배였으면 좋겠는데 25배였으면 좋겠는데, 난 35배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 모습은 이제 우리가 연말에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장률이 지금 가파르잖아. 그럼 내년까지도 보유할 수 있다. 맞아. 이런 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률이란 게 결국에는 퍼센테이지를 들으니까 처음에 빠르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명이 2명 쓰면 100% 느는 거지만 나중에 100만 명이 100% 늘면 100만 명이 더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란 게 조금씩 줄어들다가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을 쓰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수요하고 절벽이 오는 게 성장주의 말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같이 뭐 5에서 7년간 했던 거 다 잃고 싶지 않으면. 맞아. 근데 누 같은 경우 스피드는 아직도 가파르구나.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87% 했으면은 뭐 50%, 30% 하니까 최소 뭐 내년까지는 무조건 더 갖고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 상황 봐서 내후년까지도 갖고 오실 수 있나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수준의 성장률이니까 누는 좀 그래도 한 장거리 먹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잘하면 내후년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일단 마음이 편해졌어요. 되게 우리 것 중에 제일 비중이 커가지고
그 2파전이었거든요 사실. 2차 전지랑 이거랑 어. 거의 2파전이었었는데 둘 다 잘했지. LNF 빼고 에코프로는 잘 잘 됐고 됐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비중을 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대도 해보고 있고 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은행이 안 좋은데 지금 이런 질문 주실 수 있겠네요. 그 브라질은 장단기 금리가 그렇게 역전이 거의 안 됐거나 아니면은 역전이 안 됐거나 아니면 거의 플랫이거나 이러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래요. 브라질과 비슷한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있잖아요, 여러분 국채. 이게 역전되면 은행들이 2년물을 빌려서 원래 10년물로 대출을 해주는데 역전이 되면 이게 역마진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모임에서 은행원한테 물어봤는데 은행 다니는 사람한테 모르더라고. 그건 자산 부분만 안다고 하더라고. 혹시 은행 자산 운용 분부 있으면은 이게 진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브라질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미 은행들 실적이 호실적을 내오고 있어요. 카뱅도 이번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한 위기가 있죠. 그 상업용 부동산 요거, 그다음 PF 대출 요거 지금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동네 앞에도 막 공실 많거든요. 근데도 은행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뭐 아직은 그렇게 뭐 금융위기 수준이나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브라질도 뭐 근데 우리가 가보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원래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봐요. 뉴욕도 갔다가 뭐 브라질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게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나 관찰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작년 대폭락장 이후로 일단은 강제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마음이 좋고 지금 자신감이 막 차오르네요. 실적 바탕으로. 근데 미국에서 이제 애들이 뭐 하반기 경기 침체다 뭐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듣고 투자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떠냐면 경기 침체다 뭐 온다 뭐 그래가지고 모조리 공매도를 쳐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맞아. 우리는 당당히 예스 합니다. 그치. 우리는 그런 모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아요. 실적만 보고 가.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주가가 못 올라간 거는 코로나로 인한 초과열에 좀 리턴 되는 현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는 애들이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되고 기업 실적이 안 되니까 뭐 주가도 못 올라갈 거다. 소비가 준다는 게 사실은 기업 실적이 안 된다는 걱정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누나 아니면 뭐 에코프로뱅 같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산업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 한국이 항상 경기 침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그런 산업이 10년 넘게 박스피였지. 계속 박스피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위기나 이런 폭락이 아니라 경기 침체 같은 그런 상황은 약간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건 위기 때 그러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결국에 이런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증가하면 그걸 바탕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도 심지어 한국에서도 관찰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요 주가 반응만 있다면은 경기 침체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그닥 큰 걱정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한국은 2월인가 3월인가 그때부터 그 금리를 동결 그거 뭐야 영어로 요즘에 피벗? 피벗을 했거든요 여러분.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서리도 이렇게 영어로 좀 써봐요. 피벗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1분기 실적 시즌을 보잖아요. 오늘 JYP 실적 날라가죠. 그 다음에 감성 코퍼레이션 실적 나서 잘 나가요. 물론 둘 다 많이 갔다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말을 했다고 막 사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아니면 우리 책임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실적에 맞춰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건 미국도 6월부터 피벗이죠 이제. 그치. 거의 동결이 유력화가 되고 있지 5월의 마지막으로. 그래서 피벗을 확실히 한다면 얘도 우리나라가 좀 선행지표,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선행지표인 것 같거든요 미국에. 그렇다면 미국도 실적 반응이 있냐라는 게 기대가 돼요. 쟤네가 바짝 돌아서 공매도 치고 안 된다고 막 악다구니를 쓰고 뭐 하반기 경기 침체다 뭐가 올 거다 뭐 다들 유튜브에 도배가 됐어. 내 유튜브 이렇게 딱 보면은 경기 침체가 다 도배가 됐어. 맞아. 우리 근데 그냥 실적만 보고 가요. 실적 좀 한다 이렇게. 그치. 우리는 해보고 실패하는 거를 좀 원해요. 그지? 경험을 쌓으려고. 그러니까 베팅을 해야 여러분 실패를 해봐야 그
잃지 않는 법을 배워요. 나 배터리에 약간 그거 같다. 불을 내봐야 불을 안 내는 방법을 알아요. 투자도 똑같아. 실패를 많이 해봐야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을 아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모조리 경기 침체라고 했을 때 예스 한다. 우리는 간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내년까지 안 팔면 돼요. 왜냐면 내년 게임이 있고 얘는 실적이 그러니까. 계속 좋으니까 맞아. 연달아 게임을 붙일 수 있는 애들로 우리가 조금 옮겼거든요. 이렇게. 그치. 올해 게임이 끝나면 내년까지 보유할 수가 없는데 누는 이제 내년에도 경기 침체 오겠어요. 보통 또 중론이 경기 침체 하반기에 끝난다라는, 하반기가 거의 경기 침체의 피크다라는 게 중론이니까 내년까지 갖고 있으면 또 올라가겠죠. 뭐 그럼 2년치 한 번에 반영해 주기도 하는데, 솔직히 근데 우리 생각은 올해도부터 반영해 주지 않나라는 게 조금 더 생각을 하긴 해요. 그 경기 침체가 실제로 와도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 올라가요. 맞아. 그렇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했다시피 수급 얼마나 과열됐느냐, 그다음에 금리가 어때서 그 주식시장에 풍부한 자금이 유입되느냐가 더 포인트입니다. 뭐 왜냐면 우리가 이런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누뱅크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많이 해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전에 거 보세요. 전에 거. 누뱅크는 그 남미의 카카오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용자 수 거의 한 1억 5천만 명, 7천만 명 가까이 되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 투자하면서 얘네도 실적이 유출되는데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상하다고 했던 게 은행주 다 빠지는데 얘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너도 실적 알았네 이렇게. 근데 원래 다 이래. 원래 다 이러고 그냥 실적 알기 전에 그냥 알아보면 돼요. 아 너 잘 될 놈이구나. 알아보면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지금 이 4배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대긴 한데 요즘에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널뛴다 그래야 되나 주가가? 그래서 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4배면 진짜 싼 수준인 거예요. 왜냐면 진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뭐 주가가 이렇게 막 장단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폭이 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맞아. 왜냐면은 우리는 실적 전에 막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막 사들였거든요. 왜냐면 니들 실적 좋은 거 알구나 이렇게. 그리고 실적 좋아서 뛰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 스타일이었으면 뛴 가격에서 그냥 더 사요. 왜냐면은 그것만 보고 4배인 것만 보고 적정 주가 먹은 거 알고 그냥 막 이렇게 갈겨 넣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조금만이라도? 이미 진짜 엄청 많이 샀거든요, 누구 같은 경우. 우리 왜냐면 진짜 꾸역꾸역 사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주가 막 몇 퍼센트 이런 거보다는 그 절대적인 그런 적정 가격을 항상 아시는 게 먼저 중요해요. 4배면 진짜 싼 거예요. 미국에서 그 성장주에서 4배 없어요. 최소 10배부터 좀 시작을 해서 그냥 기본 10배다. 우리나라도 그거 있어요. 최저 PER 15야. 근데 너가 성장주하고 고성장주를 찍히는 건 넌 15 이상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25 같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인기 많으면 예를 들어 얼마나 75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지금 2차전지 같이 되거나 이러면 75, 아니면 또 중간에 옛날에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도 한창 중고 나갈 때 35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기본 10이니까 10배, 그러니까 매출액 PSI 10배니까 누뱅크 지금 4배 수준이면은 지금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PSR 10배 시작, 최소 10배 시작? 5배짜리도 보긴 했어요. 노벨자인 성장률이 달라요. 누뱅크 같이 고속이 아니야. 80%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그쵸, 20% 뭐 중후반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 누뱅크는 아니면 큰 애들이구나 되게. 맞아, 시총이 크거나 큰데 PSR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크면 한 25배 정도 성장하잖아. 카바나 이런 거는 3배인데 그거는 그 도매업체의 특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해요. 그래서 어쨌든 누뱅크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우니까 정리하자면 10배에서 20배 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4배니까 2배 이상 수익 날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지만 요즘에 그 우리도 그 주가가 오락가락 애들이 해가지고 이게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무조건 간다 이렇게 들릴 텐데 증시가 지금 모두 경기 침체고 공매도 치고 난리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실적이 잘 나서 꽤 그냥 걱정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내년까지는 무조건 간다. 근데 올해도 우리 내심 기대 수익률은 10배 이상, 매출액 10배 이상, 주가 10배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PSI 10배 이상이니까 최소 2.5배 먹을 수 있다. 얘가 올해 랠리만 준다면요. 그리고 지금 그러기 직전이죠. 차트 보면 되게 예뻐요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기분 너 화이팅! 이렇게. 장대 주가만 반응이 있어준다면은 뭐 우리가 아는 완벽한 룰로 돌아가는 기 시작하는 애들은 누 경영진 난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름을 못 외웠어 아직도 그 브라질 이름이라서 산토니 이런 거 아닐까? 나중에 내가 꼭 외울게요. 누 경인지 이름분 내가 알고 있어야겠어.